우리 삶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월 마리아 타라는 진짜 제일 소름 돋았던 게 어느 장면이었냐면, 아니 저기 단장이 할 소린가? 너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심장을 바쳐라.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약간 변태 같은 목소리.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푹 빠져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즌 1을 본 게 2015년인가? 2015년, 16년경에 본 것 같은데, 애니가 잡히면서 이제 끝나요. 시즌 1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뒤편이 안 나오다가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진 애니가 됐는데, 그게 지금 시즌 5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시 재가동을 해서 시즌 2하고 3까지 다 봤거든요. 시즌 3이 이제 월 마리아 타란 작전이잖아요. 어제 새벽 2시까지 이제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못 봤어요. 어디까지 봤냐면, 그 주사약 있잖아요. 주사약이 하나가 있고, 근데 엘빈이 죽었고 아르민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누구한테 그 주사를 맞힐 것이냐, 그건 약간 형사법적인 문제랑 너무 비슷해서 거기까지 보다가 더 이상 졸음을 참지 못하고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진격의 거인은요 여러분 대단한 애니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그런 거죠. 거대한 이제 벽 안에 사람이 살고, 그리고 벽 바깥은 거인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벽 바깥으로 나가면 죽는 거죠. 죽음이고, 거기는 불안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벽 안은 그래도 안전한 곳인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벽 안은 뭐예요? 벽 안에는요 자유가 한정되어 있는 거죠. 벽 안에는 바다도 없고, 벽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늘도 그 벽 안에 있는 하늘로 한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제한된 상황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르민이 책을 보고, 책을 통해서 벽 밖의 세상에 대해서 에렌한테 알려주는 거죠. 벽 밖에는 뭐 바다도 있고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 그리고 자유, 그런 걸 얘기하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언젠가는 벽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면서 이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설정이 마음에 들었던 게 우리 삶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 우리는요 벽을 만들어요. 각자 여러분들마다 벽이 있어요. 그래서 내 내면의 벽을 만들고, 그 바깥은 위험한 곳이고 나는 벽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규정해요. 근데 사실 벽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풍문으로 전해 들은 거예요. 구전되는 말 있죠. 벽 밖은 위험해. 너 나가면 죽는 거야. 너는 벽 안에서 사니까 얼마나 네가 안전한지 모르지. 나가는 순간 너는 죽음이야.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들어서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이 밖에는 살고 있구나. 나는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지내는 거를, 그걸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약간 이제 상황은 다르지만 되게 비슷해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물론 내용도 재미있지만 그런 설정 자체가 되게 재미있었고, 그래서 조사병단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 사람들은 밖에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걸 알고 나가는 거죠. 밖에 나가면 거인이 있는 것도 알고, 그 사람들은 거인을 직접 만났죠. 만나서 거인이랑 싸워서 거인을 물리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왜? 바깥에 있는 진짜 세상,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인위적이고 가짜인 세상이 아닌 진짜 세상을 만끽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나가서 진짜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기도 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그런 거거든요. 자, 성 밖에 뭐가 있는지 나는 몰라. 나 가본 적이 없어. 근데 주변에서는 다 위험하대. 나가지 말래.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설령 내가 나가서 죽게 되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죽게 되더라도 나는 바깥에 있는 진짜, 그러니까 이 성 안은요 누가 만들었던 인위적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나라는 사람을 죽이고 없애고 만들어진 인위적인 세상에 살고 갇혀 살다가 죽고 싶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격의 거인의 그 애니로 들어간다면 저도 당연히 조사병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사병단이 된다면 아르민과 같은 생각인 거죠. 진짜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가짜가 아닌. 그리고 잠깐은 살더라도 거기에 살고 싶은 거지, 벽 안에 갇혀서, 가짜 왕이 지배하는 벽 안에 갇혀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고 싶진 않다는 거죠.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해주는 애니이고요. 그리고 그 월 마리아 타라는 진짜 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격의 거인 1부가 시즌 1이
월마리아를 뺏기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부는 그거를 탈환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단락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제가 시즌 4랑 5를 보지 않아서 앞으로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지만 그거 알면은 안 되겠죠. 너무 멋있어서, 너무 멋있고 끔찍하고, 제일 소름 돋았던 게 어느 장면이었냐면 동물 거인 있잖아요. 동물 거인이 맞나요? 그 원숭이처럼 생긴 그 친구는, 그 거인은 진짜 무섭더라고요. 보는 것 자체로 되게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절망감에 빠졌잖아요. 조사병단이 100명이 월마리아를 탈환하러 가잖아요. 가는데 결국은 대부분이 전멸하죠. 전멸하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거인은 3명이 남아있고 희망은 없고, 벽 안에서는 에렌과 아르민이 갑옷 거인이랑 초대형 거인이랑 싸우고 있고, 이 벽 밖에서는 엘빈 단장과 리바이 그리고 나머지 신병들하고 동물 거인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전력의 우세가 너무 극명해서 이길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엘빈이 그러잖아요. 엘빈이 리바이한테 그 동물 거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총알바지가 되기로 하잖아요. 엘빈을 포함해서 신병들이 모두 총알바지가 돼서 돌진하잖아요.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돌진을 하고, 그 사이에 리바이가 뒤로 돌아가서 동물 거인을 습격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데, 그때 이제 엘빈 단장이 신병들을 모아놓고 겁에 질려서, 이제 당장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에 질린 신병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엘빈이 나가서 죽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있어도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돌진하면서 적을 공격하다가 죽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신병 중에 한 명이 그러죠. 명령에 따라서 돌진을 하다가 죽으나, 명령을 거부하고 여기서 죽으나, 죽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빈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놀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단장이 할 소린가? 라고 놀래지만 엘빈이 뒤에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여기에 있든 돌진을 하든 죽는 건 마찬가지야. 근데 뭐예요? 죽었잖아요. 근데 너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내 삶의 의미는 내가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사병단, 그러니까 100명의 조사병단이 월마리아를 탈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이미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엘빈은. 왜?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기존의 조사병단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오늘 나의 죽음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은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밟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나의 죽음을 밟고 누군가가 더 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거인을 모두 쫓아낼 수 있는, 박멸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내가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삶의 의미고 나의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심장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진격의 거인의 그 병단에 구호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서 너의 심장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심장을 바쳐라가 구호잖아요. 그 말이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삶에 적용을 시키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여러분 죽음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죽어요. 100% 죽어요. 근데 다 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성 안에 gat혀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성이에요. 누가 만들어 놓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성 밖의 삶이 어떤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근데 거기 안에 갇혀서 삶을 유지하는 게 그게 사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사람으로서, 나라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해주는 애니메이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조사병단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진짜 세계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죠. 헛되이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헛된 것인지 아닌지는 결국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의 의미는 내가 결정하고 나의 삶의 의미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역사가 계속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지금 죽는 게 그냥 이걸로 끝이 아니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매진하다가 돌진하다가 죽게 됐어. 물론 이제 사리에 맞게 해야 되겠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같이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리바이가 동물 거인을 죽일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한 거지, 그냥 진짜 자살 특공대가 아니잖아요. 자살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내 몸을 바쳐서, 내 심장을 바쳐서 저 거인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리에 맞는 죽음이에요. 무모한 죽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찾기 위해서 무언가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향해서 돌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삶인 거예요. 성 안에 갇혀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격의 거인을 보면서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각인된 말은 그거예요. 너의 삶의 의미는 네가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내가 정말 살고 있느냐? 그런 죽음이야말로 뭐예요? 종이죠, 종. 마치 종자. 그런 죽음이 아닌 건 뭐예요? 성 안에서 그냥 아무런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안정이야. 나는 행복해. 이게 행복이지. 나가면 큰일 나. 나가면 죽는 거야. 라고 무서워하면서 그 안에만 갇혀서 살다가 죽는 건 뭐예요? 그거는 죽을 사자를 써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조사병단처럼 밖으로 나가서 진짜 세계를 경험하고 나를 찾고 그러다가 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죽는 거, 그거는요 오래 못 살아도요, 무병장수하지 않더라도요, 그런 죽음은요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삶을 살다가 잘 마치는 죽음인 거예요. 그런 거는요 마치 종자를 씁니다. 그래서 둘 다 죽었죠. 성 안에 갇혀 사는 사람도 죽었고 밖에 나가서 나를 찾다가 나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것도 죽었죠. 똑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죽지만 그 죽음은 의미가 다르다. 이건 죽을 사고 이거는 마칠 종인 거예요. 자기 삶을 살다가 잘 마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격의 거인은 저한테 그런 큰 깨달음을 주고 있는 애니메이션이고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진격의 거인에서. 저는 뭐니 해도 리바이죠, 리바이. 그 리바이를 보면은 성우도 진짜 잘 썼어요. 성우 목소리가 약간 가늘어요. 약간 가늘고 낮게 깔리는 목소리예요. 약간 변태 같은 목소리예요. 근데 리바이는 키가 작지 않아요. 굉장히 작죠. 160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165는 넘겠구나. 165가 좀 넘는 키인 것 같고 너무 멋있어서 와 진짜 동물 거인을 죽일 때요 전율을 느꼈거든요. 진짜 그 막 칼이 돌아가면서 팔을 절단시키잖아요. 제가 본 애니메이션 주인공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바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매력이요 얼굴이 잘생기고 그런 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막 그런 데서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리바이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키가 작죠, 눈도 작죠, 이렇게 좀 찢어졌죠, 목소리도 약간 허스키하고 막 그런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목소리도 약간 변태스럽죠?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성우 진짜 잘 쓴 것 같아. 그 리바이가 말할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할 정도로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리바이가 단연코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아이들은요 히스토리아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히스토리아가 그 주사기를 던지는 장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주사를 맞고 거인이 되려는 찰나의 그 순간에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거부하잖아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멋있는 순간이요 그런 순간이에요. 자기의 판단으로 선택을 하는 그 순간이 누구한테나 가장 멋있는 순간인 거죠. 우리가 히스토리아는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래서 그 히스토리아가 주사기를 탁 치우면서 그게 깨질 때 그 장면이 굉장히 전율을 느낄 정도로 멋있었고, 그리고 한지도 멋있고, 한지도 굉장히 멋있고, 캐릭터들이 다 멋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애니예요. 근데 일본 애니는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원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놈도 멋있고 나쁜 놈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악과 절대 선이 없는 그런 설정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되게 철학적이고, 그리고 괜찮은 멋있게 느꼈던 인물이 케니 아커만, 리바이의 삼촌이죠. 리바이를 키워줬지만 애증 관계가 있는 거죠. 리바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케니한테 잘하잖아요. 물론 케니한테 여러 가지 살인 기법을 배우지만, 근데 케니가 리바이를 버리고 가잖아요. 그때도 되게 멋있었고요. 리바이가 케니를 만났을 때 바로 서로 죽일 것처럼 막 그 결투를 하지만, 제 생각에는 리바이가 케니에 대한 약간의 그런 부성의 아버지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그런 게 이제 같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케니 아커만도 자기 신념에 따라서 인생을 산 사람이죠. 자기의 신념에 맞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멋있게 죽었잖아요. 물론 이제 대치되는 점에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요 진격의 거인은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1부부터 시즌 1부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큰, 그러니까 세계관이, 그러니까 되게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뽑아내 보세요. 우리는요 뭐든지 어떤 것에서든지 배울 수 있거든요. 그게 애니여도 만화여도 상관없고요. 어린아이의 말에서도 우리는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걸 뽑아낼 수 있냐에 달려있는 거지, 가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나는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진격의 거인을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사는 거. 성 안에 더 이상 갇혀있지 마시고요. 나가세요. 나가서 정말 바깥에 어떤 게 있는지, 진짜 무서운 게 있는지, 진짜 괴물이 있는 건지, 그럼 그 괴물과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찾아가는 거죠.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닐까. 그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죽게 되더라도 나의 삶의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2021년은 우리 각자 자신을 스스로 찾아가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가 부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못 들래? 스파이더맨 보고 있어. 스파이더맨 밥 엄청 재밌어. 스파이더맨? 내가 이거 본 거야. 거기 나오는. 야, 잎사귀. 오, 잎사귀 완전 멋있다. 재밌어 죽겠죠?